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 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로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 뉴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 작가님이 젊어서 그런가요? 네. 좀 시각이 신선한가요? 용감한가요? 저요? 네. 두 개 다로 하겠습니다. 막 나간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예, 어제 이제 드디어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어젯밤 국회의 본회의에 표결이 붙여졌고요. 네. 찬성 159표, 반대 14, 기권 3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참여연대가 이제 1996년에 처음으로 입법 청원을 한 지는 23년 만이고요. 네. 이로써 이제 형사소송법이 1954년에 제정이 됐는데 그 이후로 계속 유지돼 왔던 검찰의 기소 독점권, 이게 이제 오직 검찰만 기소할 수 있다 이건데 중대한 변화가 시작이 된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했고요. 원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로 꼽혔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로써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요. 이거는 뭐 내년 1월 3일이나 뭐 6일 날 임시회의를 열고 진행해보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상대적으로 조금 통과가 수월할 거다 이제 이런 전망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이 공수처법이 계속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 공수처법의 24조 2항이 네. 그 검찰이나 이런 경찰이나 수사 단계에서 공직자, 고위공직자에 대한 건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첩을 하도록 보고하고 이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동으로 이첩하라고 돼 있었죠. 그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것은 독수조항이니까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기소하고 수사권하고 두 개를 다 주는 거는 한 기관에게 그렇죠. 옳지 않다는 게 그동안의 검찰 개혁의 기본 전제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공수처에 대해서는 그 수사권도 주고 기소권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네. 앞뒤가 안 맞는다. 그렇죠. 이런 주장이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그 독소 조항이라고 불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주승용 의원의 말에 따르면 막판에 조금 조율이 돼가지고 좀 수정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되고는 있는데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또 따로 밝히질 않아가지고. 4+1 협의체가 표결하기 예. 전에 모여서 1시간 전에 예, 모여서 예. 앞으로 이것들을 문제가 안 생기도록 보완하겠다. 예, 보완하겠다. 예, 이런 정도로 됐죠. 예, 그리고 그런 정도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둘 다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데 뭐 아직은 검찰이 또 수사권, 기소권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견제하기 위한 목적의 공수처라면은 가지는 게 뭐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으니까요. 이제 뭐 이게 법이 실제로 시행이 되고 공수처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또 그것도 좀 지켜볼 일일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헬마우스한테 여쭤보는 건데요. 네. 공수처가 이제 또 하나의 옥상 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네. 또 공수처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는 사실은 검찰이 건재하기 때문에 굳이 견제를 하자면은 뭐 서로 경쟁을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닐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었던 게 문제라서 그에 대한 견제 장치의 일종으로 이제 공수처가 나온 거니까 뭐 둘이 서로 경쟁하는 게 좀 건강하게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는 그게 이제 보완 장치로서의 그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아직은 그 공수처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라서 여러 뭐 의견들이랑 걱정들이 나오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일인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공수처에서 만약에 임의적으로 불기소하는 처분의 결과로 나오게 되면 이게 네. 또 대검에서 뭐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이런 입장인 거죠. 예,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제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 표결을 한 해 만에 또 네. 건의안을 또 새롭게 수정 한 해 만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표결 과정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화제거리가 나왔다면서요?
예, 일단 어제 그 저의 전망에 대한 성적표를 뽑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시사 악당 헬마우스는 얼마나 맞췄을까요? 약간 잘난 척하는 시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우선 1번 통과될 것이다. 일단 제가 이거 맞췄습니다. 띵동댕. 네, 맞췄습니다. 네. 찬성표가 150석 이상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역시 띵동댕입니다. 띵동댕입니다. 네. 자, 권은희 수정안 그리고 이제 김영 투표로 변경하는 건 부결될 거다. 맞췄습니다. 띵동댕, 띵동댕, 띵동댕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의원은 찬성하고 어떤 의원은 반대할 거냐 이런 거였는데요. 네. 어제 제가 이제 민주당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찬성표를 던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약간 희미하게 말했죠. 흐릿하게. 네. 하지만 일단 맞췄습니다. 맞습니다. 딩동댕입니다. 맞췄고요. 이게 진행자께서 이제 반대표 쪽으로 의견을 희미하게 주셨던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기권을 했습니다. 네, 저는 틀렸습니다. 일단 저는 세모 드리겠습니다. 세모. 마음이 아차상 넓으시네.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어제도 그러면은 대부분을 다 맞추신 거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그냥 마지막 날이 뿌듯하네요. 돗자리 까셔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찬성표가 많이 나왔어요. 물론 재석 인원이 많아서도 그러겠지만 예. 176명이 재석했고 그중에 찬성이 159표, 예. 반대가 14표, 그리고 기권이 3표였단 말이죠. 생각보다 이탈표가 적었다. 이거는 김영채 표 때문이겠죠? 예, 김영태 표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네. 무기명 투표로 변경하는 건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결국 그게 부결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평화당이나 대한신당 같이 호남계 의원들의 비중이 높은 당에서는 이탈표가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어제도 애초에 이제 반대표로 꼽혔던 김동철 의원, 박주선 의원, 주승용 의원 중에서 네. 반대표는 박주선 의원만 나왔고요. 김동철 의원은 기권, 주승용 의원은 마지막에 이제 찬성표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번에 제 예측이 아주 성적이 좋았다. 간만에 체면치레했다. 이런 정도로 다시 한번 깔때기를 대보겠습니다. 네, 좀 제가 조절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희 이제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박주선 의원만 예. 명백하게 반대 표시를 하셨고 예. 김동철 의원은 기권, 주승영 의원은 찬성으로 들었었단 말이죠. 예.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어제 이제 주승용 의원의 말대로라면 아까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소위 이제 독소조항이라고 그쪽에서 반대하는 쪽에서 불렀던 게 최종적으로 조금 조율이 이루어졌다는 게 이제 주승용 의원의 핑계 아닌 핑계였는데요. 네. 저의 이제 킹리적 가심으로는 호남표에 대한 의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걸 어떻게 의원으로서 무시할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또 한 분 또 화제가 됐던 인물이 있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어땠습니까? 예, 그 당론에 이제 반대되는 당론하고는 좀 다르게 기권표를 던지는 바람에 당원들 중심의 지지자들의 반발이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활동하고 있는 총선 기획단에서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회의원은 사실 개개인이 일종의 헌법 기관이니까요. 뭐 본인의 어떤 정치적 소신이나 이런 표결 행위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 되죠. 다만 이제 그 정치적 책임도 본인의 몫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당론하고 좀 다르게 갔으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논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어제 한국당에서 항의의 표시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원직 총사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 이제 108명 전원의 사퇴서를 받겠다 이런 결의를 했고요. 네. 일부 의원들은 이미 사퇴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는 게 이제 한국당의 입장인데 제가 이게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한마디로 일단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없습니까? 의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생각해서 한 건데요. 예, 열심히 이제 고민해서 하신 거는 어떤 정치적 의미는 있을 수 있는데 네. 실질적 의미는 없다는 말씀이고요. 일단 사실상 20대 국회가 이제는 마무리 수순으로 돌입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어차피 총사퇴를 하고 그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총선까지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고 총선이 있는 해에는 재보궐선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뭐 이게 받아들여지더라도 그 자리가 그냥 공석이 되는 거고 무엇보다 사퇴서를 제출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거. 한국당도 알고 여당도 알고 저도 알고 우리 진행자님도 알고 네. 국민들도 압니다. 네. 이게 국회법상으로는 국회의원이 사직을 하려면은 본회의에서는 이제 제적의원 가반의 찬성으로 가결이 돼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 높지 않고요. 아니면 회기 중이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결재가 필요한데 그렇죠. 역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의원 총사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정치적 항의 표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뭡니까?
세 번째 소식, 제가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된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네. 어제 이제 11시간 동안 청문회가 이어졌는데 청문 보고서 채택에는 끝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온라인에서는 추미애 후보자의 이제 스카프가 화제가 됐었습니다. 스카프요? 왜요? 의자에 앉아서 자신의 두 다리를 이제 스카프로 묶는 게 이 사진에 찍혀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허벅지 쪽을 묶었죠, 세게. 예. 네.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기 위한 추 후보자만의 방법이다. 이제 이게 측근들의 전언이었습니다. 네. 어떤 측근은 이제 연합뉴스하고 통화를 하면서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탄핵 사태 당시에 삼보일배를 그때 이제 추미애 후보자가 했었는데 그렇죠. 그 후유증 때문이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제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려면 허리가 좀 아픈 그런 후유증 때문에 묶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추 후보자 측의 이제 공식 답변은 인사청문회가 장시간 진행이 될 텐데 한순간이라도 국민들에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다. 이제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보일배를 한 3일 정도 하니까 이제 다리가 완전히 풀려서 힘들었었다. 그리고 그게 척추와 다리에 계속해서 후유증으로 남았고 장시간 앉아있을 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좀 다리가 벌려지는 그런 예. 일이 벌어지니까 이걸 예. 묶어야지만 제대로 좀 앉아있을 때 이런 거였죠. 예. 그러나 이제 정치인의 어떤 행동이라는 거, 특히 뭐 당연히 사진을 찍히거나 화제가 될 거라는 걸 알았을 그렇죠. 거기 때문에 알았겠죠. 예. 그런 것이 이제 결국에는 어떤 정치적 표현의 하나일 건데요. 이제 끈을 질끈 동요 매듯이 지금 이제 지지층에서는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이 새로 임명이 되면 강력하게 검찰 개혁을 추진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니까 아마 어떤 그런 의지의 표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어제 박지원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인사권과 관련해서 네.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 건데 검찰총장은 협의해서 제청하거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추 후보자가 임명권,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네. 검찰총장과는 협의하는 게 아니다. 의견을 듣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법적 원칙이기도 한데. 그렇죠. 다만 이제 사실 그동안은 법무부 특히 검찰과 관련된 인사는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거의 뭐 의견을 내고 네. 법무부 장관은 이제 거쳐가는 단계처럼 인식되고는 했는데 네. 어제 청문회에서 답변한 걸 보면은 굉장히 좀 강력하게 인사권을 행사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 결국에는 추미애 장관이 임명된 후에 인사 폭풍이 좀 거셀 것 같다. 이런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